영화 같은 아름다운 글의 세계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공항에 나오신 어머니에게 잘 다녀오겠노라고 인사를 하는 중이었다. 어머니는 갑자기 타향으로 가는 아들에게 평생 가는 것도 아닌데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웃으며 배웅을 하셨다. 서진은 뒤돌아 게이트로 향하는데 급하게 여자 사무관이 달려왔다. 사무관은 가쁜 숨을 쉬며 검사님. 휴, 다행이네요. 아직 안 가셔서. 무슨 일이에요? 서진은 무뚝뚝하게 말을 했다. 숨을 고르던 사무관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뭐예요 이게? 아, 못 들으셨어요? 현지에 가셔서 정착할 수 있게 돈 찾는 법하고 찾아가야 할 분들의 신상과 업무 내용입니다. 이 중요한 걸 출발하는 지금 주나요? 아이고. 옆에 있던 어머니가 가만히 지켜보시더니 한마디 거드셨다. 아니, 현지 가면 당연히 사람이 나와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나오나요? 누구? 서진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소개하자 그제서야 사무관은 아, 네. 물론 사람도 나옵니다. 그런데 보다 자세한 것은 서류 봉투에 있거든요. 월급은 국내로 나오는 게 아닐까요? 물론 국내로 나오고요. 현지에서 사용되는 금액은 현지로 지급이 됩니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안심이 되신 듯 안색이 밝아지셨다. 서진에게 예, 늦겠다. 어서 들어가라. 말하시고는 사무관에게 돌아서서 참, 아가씨, 연락처 하나만 줘요. 당황한 사무관은 네? 아, 네. 하며 명함을 꺼내 어머니에게 내밀었다. 서진은 괜찮다며 사무관에게 안심을 시키고 이내 뒤돌아 게이트로 향했다. 가다 말고 뒤돌아서서 사무관님, 우리 어머니 좀 모시고 시내로 가주세요. 부탁합니다. 네. 걱정 마시고 어서. 상기된 얼굴의 사무관은 서진과 서진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어색한 미소를 띄었다. 안심한 듯 빠른 걸음으로 게이트 안으로 들어섰다. 아들의 모습이 완전히 안 보이자 서진의 어머니는 뒤돌아서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뒤를 따르던 사무관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쉽게 말을 건네지 못했다. 자신의 백을 뒤져 어머니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서진의 어머니는 손수건을 받아들며 고마워요, 아가씨. 고작 2년이라는데 주책 없이 눈물이 나네요. 밥이나 잘 먹을지. 걱정 마세요, 어머니. 휴가 기간이 있으니 그때는 국내 들어왔다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사무관은 서진의 어머니를 모시고 택시를 탔다. 택시가 공항에서 멀어지자 아무 말 없던 서진의 어머니가 사무관에게 말을 건넸다. 혹시 우리 애가 미국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물음에 사무관은 내색 없이 답하였다. 아, 저는 업무에 관한 것은 잘 모릅니다. 위에서 지시하시는 것이라서요. 전 전달 사항만 전해드리는 거라서요. 어머니는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사무관은 생각을 했다. 죄송하지만 알아도 답을 못 드리네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했나 봐요. 검사 되자마자 해외 발령이라니. 아마 영어도 좀 하던데. 아, 이제 장가만 가면 원이 없겠구만. 어색했던 분위기에 어머니 반 농담으로 사무관이 미소를 지었다. 택시는 어느새 서울로 들어서고 있었다. 서진은 게이트를 지나 여권을 들고 출국 심사를 마쳤다. 출국 심사원이 단번에 검사라는 신분을 깨닫고 쉽게 통과시켜 주었다. 기내에 들어가기 전 면세점 이곳저곳을 돌며 구경을 했다. 살면서 해외는 처음이었기에 설렘 반 걱정 반이었다. 시간을 체크하고 기내로 향했다. 좁은 통로를 지나는 동안 유리박 공항 풍경에 마치 촌놈인 것 마냥 신기해하며 걸음을 걸었다.
물론 남의 시선을 의식해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래도 신기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이윽고 기내에 도착하자 여자 승무원이 티켓을 확인하며 자리를 안내해 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여자 승무원은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손님? 죄송하지만 혹시 이서진 검사님 되십니까? 이서진은 맞는데 제가 검사인 줄은 어떻게... 승무원은 미소로 말을 끊고 손짓으로 서진을 앞자리로 안내했다. 저기요, 제 자리는 뒷번호인데요. 서둘러 앞서가는 승무원에게 다급히 말을 건네자 승무원은 못 들은 척 앞으로 향했다. 할 수 없이 승무원을 따라 앞좌석으로 이동하는데 이코노믹석을 지나 비즈니스석으로 향하는 것 아닌가. 서진은 눈이 동그래져서 승무원에게 다급히 다가가 저기요, 전... 외마디 말하자 앞뒤를 살피던 승무원이 조용히 귓속말로 아, 네. 좀 전에 항공사 사장님에게 전화가 오셔서 자리를 변경하셨습니다, 검사님. 네? 전 사장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요? 전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라. 승무원의 답에 멍해진 서진은 또 깊은 생각에 잠겼다. 대체 뭐야? 이제 막 검사된 사람에게 인사 발령해. 이 혜택들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승무원을 따라가 새로 배정된 자리에 앉았다. 승무원은 공손히 인사를 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서진은 길고 긴 여정이란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터라 비즈니스석이 의심보다는 편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돌아갔던 승무원이 다급히 다가와 쪽지를 전했다. 쪽지에는 지검장이 배웅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보내 미안하다며 잘 다녀와서 다시 만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갑자기 피식 웃으며 지검장의 따뜻한 메모에 알 수 없는 기분 좋음이 들었다. 이내 서진은 잠을 청했다. 한편 사무관은 서진의 집 앞에 어머니를 모시고 도착했다. 서먹서먹하지만 사무관은 공손히 인사를 건넸다. 서진의 어머니는 사무관에게 한사코 들어가서 차 한잔 하고 가라고 사무관의 손을 잡았다. 사무관은 어머니의 권유를 마다하지 못하고 집안에 들어섰다. 서진의 어머니는 사무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주며 우리 아들이 이제 막 검사가 됐는데 무슨 일로 막중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사무관은 임무는 말하는 게 아닌데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해졌다. 혹시 이 검사님이 무슨 말씀이라도... 아니요, 아까는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지금은 해외까지, 그것도 미국으로 파견을 보내는 걸 보니 중대한 일인 것 같아서요. 사무관은 안심을 하며 멋쩍게 웃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어머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드님이 공부를 잘하신 것 같아요. 사무관의 말에 어머니는 잠시 이별을 잊고 웃음으로 답을 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우리 아들이 나 때문에 저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에요. 괜한 말을. 어색한 말이 오가고 이내 사무관은 사무실로 돌아가야 한다며 일어섰다. 어머니는 나를 집까지 잘 데리고 와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사무관에게 인사를 하고 배웅을 했다. 사무관은 집을 나서며 곰곰이 생각을 했다. 나 때문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잠시 쉰 어머니는 아들의 방을 둘러보았다. 잘 정리되어 있었다. 텅 빈 아들의 방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다. 승무원들이 카트로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한 승무원이 다가와 식사 권유를 하였다. 입맛에 맞는 식사를 시키고 기내 창문에 블라인더를 열어 구름 위 풍경을 보고자 했다. 그런데 밖은 새까만 밤이었다. 실망한 서진은 승무원이 가지고 온 식사를 차근차근 살피며 수저를 들었다.
문득 서진은 집에 혼자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식사를 한운둥 만운둥 서진은 밀어놓고 멍하니 기내천정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 오랜 세월을 혼자서 나를 키워오신 어머니인데 짧지만 잠시나마 이별을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져 왔다. 승무원이 식사를 치우자 서진은 다시 잠을 청했다. 글을 읽습니다. 세상에 내놓지 못했던 글, 차마 책을 출판하지 못했던 글, 인생을 담은 글, 글을 읽습니다. 세상을 도전하는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 뭐 이런 글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채널을 열었습니다. 아득하고 먼 시간 속에 있던 가슴속 뭉클해지는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이메일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글은 때로는 법이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시사도 될 수 있습니다. 글은 때로는 지성이 될 수도 있죠. 상상으로 된 글도 경험의 글도 모두 읽어드립니다.